그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관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나는데요. 어느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르지만 카메라는 명부보다 안부 복원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역광 같은 상황이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라면은 어둡게 찍고 밝게 보정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보는데요. 저번에 파트 1에서 다뤘었죠. 아마 보시지 못한 분들은 여기 이쪽에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빛의 성질, 그리고 빛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방법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빛을 보고 이게 과한지 아니면 과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이거에 이제 보정하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오늘 해볼까 합니다. When the sun goes down, here with you I'm found. In your love I drown.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제가 예전에 학생분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분이 사진을 찍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 사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 번에 딱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찍은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흰색 배경에 대고 제품을 찍었었는데 그 제품이 배경이 푸른 톤이 돌고 있더라고요.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히 맞지 않은 거였죠. 그렇게 왜 자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파란색의 배경인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인간의 눈 같은 경우는 바로 흰색을 보고 나서 이게 흰색이구나 라고 쉽사리 판단을 해버리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객관성은 떨어지고 주관적으로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컬러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는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화이트 밸런스를 우리 인간의 눈은 자동적으로 잡아주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색상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한 인간의 눈은 밝기도 어느 정도 자신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요. 사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 디스플레이에 따라 다 달라 보이고 보는 화면에 따라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밝기가 정말로 옳은 건지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눈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빛의 속성,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빛을 읽는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일단은 우리가 왜 정확히 읽어야 할까요? 어느 날은 내 사진이 밝기도 한데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사진의 노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물론 감으로 찍고 우리가 보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화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우리 사진은 히스토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편을 보시지 않았다면 이쪽 방향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스토그램은 밝고 어둡고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보정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색상과 밝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색상과 밝기를 통해서 형체를 인식하고 물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합니다. 자, 근데 인간의 눈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요.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받아들이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 간상세포는 빛의 밝기를 판단하는 세포인데요. 자,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간상세포 같은 경우는 약 1억 개가 있는데요. 즉 간상세포가 원추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색상보다 실제로는 밝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간상세포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밝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의 성질도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밝은 부분을 복원할 때와 어두운 부분을 복원할 때 어두운 부분을 복원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 어두운 부분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밝은 부분의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 다 5스탑, 5단계 훨씬 더 밝은 사진, 그리고 5단계 어두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두 개 다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두운 사진을 먼저 복원해봤습니다. 자, 물론 노이즈가 어느 정도 끄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디테일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들은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밝은 사진을 제가 보정을 해볼게요. 밝은 사진을 복원하니까 아파트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보일 듯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복원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관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나는데요. 어느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 복원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르지만 카메라는 명부보다 안부 복원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역광 같은 상황이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라면은 어둡게 찍고 밝게 보정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만 된다면 조명과 그 다음에 반사판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순간에 조명과 반사판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눈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인식합니다. 자, 어두울 때 촛불 하나를 놔볼게요. 어두울 때 촛불 하나를 놓으면은 우리가 밝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밝은 상태에서 똑같은 촛불을 두었을 때 똑같은 밝기로 방안을 밝혀주죠. 그럴 때는 많이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는 보정할 때에도 실제로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하는 순서가 항상 있냐고 저한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토샵 카메라 로우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창에 나와 있는 색온도 그리고 색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은 색 온도와 색조를 맞추는 건데요. 이 색온도와 색조 부분을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죠. 이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추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작업이 밝기 작업입니다. 자, 밝기 작업이 바로 다음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밝기 작업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밝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두운 부분, 그 다음 밝은 부분입니다. 자,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간단히 해볼 건데요. 이 어두운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하다가 살리겠다고 클리핑, 즉 히스토그램에서 경고창이 뜨지 않게 하겠다고 섀도우 부분이나 블랙 부분을 과하게 높여서 사진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머리카락 부분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보일지 몰라도 그 외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별로 보기 좋지 못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이 떡졌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어두운 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디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훈련하는 걸 해야 하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밝아버리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선명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자, 지금처럼 약간 붕 뜨는 느낌을 제가 콘트라스트, 즉 어두운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인간의 눈은 어두운 부분을 조금 올려서 뿌옇게 보게 되면은 선명하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약간 어둡게 하면은 정확히 0에 가까운 수치로 맞추게 되면은 더 선명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색, 더 이쁜 색을 찾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히스토그램 보기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을 무렵 당시에 색이 어떤 색이 이쁜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색이 좀 더 잘 어울리는지 몰라가지고 여러 작가님들의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사진 같은 경우를 다운받아가지고 혹은 캡처해가지고 포토샵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 히스토그램에다가 넣어서 이 사진의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 사진의 색은 어느 정도인지 히스토그램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히스토그램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히스토그램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은 이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색상을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막대 그래프가 가운데로 몰려 있어야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이 가운데로 몰려 있다는 뜻은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역광 상황이나 아니면 밝은 경우의 사진이나 아니면 어두운 밤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히스토그램에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스토그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을 내려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냥 하나의 지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자, 히스토그램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는 했는데 근데 자꾸 가운데로 모이면 뭐 좋지 않다, 아니면 이 경우는 이렇고 이 경우는 이렇다 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눈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기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밝은 사진을 가지고 내 눈으로는 보기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제 구독자분 중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나? 이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밝은 게 맞나? 혹은 너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계속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과하게 밝은 게 더 이쁠 수도 있고 아주 어두운 사진이 이쁠 때도 있습니다. 히스토그램과 눈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인간의 눈이 어떻게 밝기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어떻게 사진을 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물론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 많이 압축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더라도 좋은 사진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